안녕하세요. 역세권 연대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1년 가까이 지금 1년 넘게 필요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 제초안법을 좀 개정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가서 사정할 정도로 이 법안이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요거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이 가치를 높이는 거죠. 새로 지으면은 새 집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 용적률이 또 보통 30층짜리면 40층을 짓고 막 이렇게 높여서 짓거든요. 그럼 나머지 남는 잉여 공급 세대가 또 공급이 되고 또 물가 상승만큼 또 올라가고,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거를 무작정 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다. 요건 조금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 상담에 대해서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이 당진에 계신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당진에서 평택까지 연륙교를 논다고 그래요. 이쪽 서해대교 밑에 쪽으로. 이 다리를 놓는 거는 뭐 많이 놓을수록 좋은 건데요. 이분 농지 옆으로 연륙교가 들어와요. 그럼 그쪽에 이제 카페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 땅을 좀 팔고 싶다. 왜? 나이가 연세가 한 70대 되더라고요. 요걸 팔아서 이제 연세도 있지만은 팔아서 언제까지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팔으시라고 그랬고, 또 대체 투자처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렸고, 물론 제가 추천해드린다고 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가 좀 신뢰성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드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진실한 걸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연락하신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팔리게 되면 바로 대체를 하면 좋잖아요. 포천에 또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죠. 또 임대사업으로 소형 아파트 또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다 미리미리 요즘 들어서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부동산 문제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이 환수제는 이 법률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재건축이익 환수법 약칭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를 하느냐 하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과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재건축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30년 이상 된 걸 재건축하는데, 지금 있는 그 아파트 가격보다는 새로 새 걸로 지어놓으니까 가격 올라가는 당연한 거죠. 게다가 똑같은 땅 면적에 공급 숫자를 더 많이 지으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고,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물가 상승만큼 또 올라가는 또 당연하고, 그래서 재건축하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주택 가격 이상으로 상승한 분은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해서 부담시키겠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특례법이라고 그래 개정을 했는데 한번 이게 뭐냐 하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법 자체가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 헌법소원도 한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아직 아파트만 재건축을 했지 재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현실적으로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이걸 미실현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여기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내겠습니다 하는 당사자들 많지 않죠.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이 너무 강하니까 요거를 더 완화해야 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금 국회에 보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규제 완화입니다. 이 법안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니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2006년도에 그 부동산이 폭등을 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실행을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때 이 법안을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실행을 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법안이 너무 세니까 이걸 좀 완화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9월 29일 날 이 개정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죠. 근데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이 법안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원님들이 뭐 바쁘고 하시는 일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하고 직결되는 이게 중요한 이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빨리 좀 개정을 해달라.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한 가구에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이거 내라고 그러면 누가 그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막 난리인데 재건축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법안 때문에 이런 법을 빨리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재건축 공급이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좀 완화하는 그런 법안이 국회에 지금 넘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이 이게 꼭 나쁘다는 거가 아니고 너무 이제 이 규제가 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제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야당도 반대만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일리가 있다. 그런데 완화하는 폭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완화하는 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하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재건축 초과 이익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새로 개정하는 법안에는 1억 원 이상일 때 부과하자. 많이 완화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계층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1억 7천에서 2억 4천까지는 20% 부담하고 또 3억 천에서 3억 8천까지는 40% 부담하고 3억 8천을 초과하면 50% 부담하자.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는데 원래 이 개정안 이전에는 1억 1천만 원 초과하면 50%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억 천에서 갑자기 3억 8천 이렇게 높게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좀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1억 천이 너무 작으면 3억 8천은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해보자.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좀 쌈박질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당.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저께 또 대통령하고 야당 총재하고 또 미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매듭을 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 국민하고 직결되고 또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공급이 줄어서 아파트 가격도 부동산 이 시장이 또 출렁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내후년을 위해서 빨리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을 해서 부담금을 낼 때는 미리 예정액을 통지하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이 통지한 거를 보니까 이 사례인데 반포 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재건축 부담 예정액이 얼마냐 하니까 불경 5,960억이에요. 5,965억. 네? 어마어마한 5천억이 넘는 거예요. 5천억. 이거를 아파트 재건축하는 주민들이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푼도 안 냈죠. 근데 누가 이거 수능을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 재건축 반포 아파트 3주구에서 이걸 내야 되는데 1인당 환산을 하니까 재건축 부담금이 4억 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 법안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처럼 법안이 없었죠. 4억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이 과거에 부동산 규제 때 나온 법안인데 지금은 완화하는 그런 법안이 많은데 이거를 좀 수정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낮잠을 자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보냈는데 그냥 막혀 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아까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요게 10월 23일자 보도 자료인데 보면은 작년 6월 말에는 28곳에서 1년에 12곳 늘어가지고 40곳으로 늘었다. 그래서 8월 말에 2조 6천억으로 1조 1천억 원이 증가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서초동에 말씀드렸는데 5,966억 원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이렇게 가장 많았는데 용산 어떤 아파트는 5,082억 원, 보통 5천억이 넘어요. 영등포는 2,200억.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주민들이. 근데 이건 또 약과입니다. 용산구의 A 아파트는 7억 7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 예? 한 가구가 7억을 내야 된다니까. 7억 7천.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법안을 좀 수정하는 게 맞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쪽에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가서 제초안법을 빨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오세훈 제초안법 개정 도와달라. 시민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시민 부담을 줄이는 게 이 그냥 한두 푼이면은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5억을 더 내야 되고 4억을 더 내야 되고 7억을 더 내야 돼. 이거는 조금 손을 빨리 좀 봐야 되겠다.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건 사설인데, 사설에서도 이 어느 그 신문이든 사설은 아주 그 중요한 문제를 좀 많이 다루잖아요. 오세훈 시장 읍소 이런 사설을 다뤘더라고요. 재건축 주민 부담 줄여달라는 서울시장의 읍소.
야당은 외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빨리 고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문제점은 뭐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재건축 부담금이 너무 무리하게 많으면 재건축을 안 합니다. 5억, 7억씩 내고 누가 재건축 하겠습니까? 또 재건축 이익이 많다고 부담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거는 이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죠. 민주국가가,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국가를 이긴 건 뭡니까? 시장 경제를 써서 그렇죠. 근데 이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미실현, 내가 수익을 보지도 않았는데 4억, 5억을 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법안에 없어요. 떨어지면 그럼 이미 냈던 부담금을 되돌려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안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미래에 양도할 때 내가 이제 이런 부담금을 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부담금 낸 거를 좀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데 빼주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빼주는 방법이. 왜? 부담금을 매길 때는 처음에 개시할 때, 재건축 개시할 때 금액과 준공할 때 금액을 빼가지고 부담을 매겼는데, 그 부담할 때 개시할 때는 공시가액으로 계산을 하고 준공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은 취득가액이나 개시할 때나 그때 썼던 공시지가나 평가액을 매도할 때나 준공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솔직히 좋은 방법은 부담금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꼭 있어야 되면 조금 많이 좀 줄여달라. 결국 그게 공급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 경제로 발전하는 거지, 시장 경제로 안 하는 나라는 공산국가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발전한 게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멀었죠. 중국이 시장 경제로 가는 거는. 막 기업을 좀 닭다리 할 때는 뭐 완전히 사회주의과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수정이 되면 중국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많이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 또 언론에 보니까 요즘 그 은행에 횡재세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건 뭐냐 하니까 횡재세, 횡재했다는 거죠. 보통 로또 맞으면 횡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은행이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금리 차익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냥 뭐 몇억 보고 몇십억 본 게 아니고 조 단위로 수십조 원을 버는 거예요, 은행이.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지금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아주 그냥 생계가 정말 어려운데, 은행은 너무 많이 이 수익을 번네. 독과점으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야당도 이건 좀 횡재세를 물려야 되겠다. 근데 여당에서도 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를 물려야 되겠다. 법이 이미 그런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 물려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부담금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 횡재세도 논의하는 것이 재건축 부담금이나 동격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